안녕하세요, 황금대지입니다. 임장마신입니다. 대표님, 이번엔 진짜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주제인 세금에 대해서 한번 좀 다뤄보고 싶은데요. 실제로 수강생이나 시청자분들이 좀 이렇게 세금에 대해서 좀 질문을 많이 하나요? 많이 하죠. 어떤 질문을 해요, 세금에 대해서? 세금 내면 남는 게 있나요? 아. 그 질문을 제일 많이 합니다. 대표님께서는 지금 현재 부동산을 어떻게 지금 보유하고 계신가요? 저는 개인으로 아파트 하나, 법인으로 주택건물 3개랑 공동투자 지분으로 해서 상가건물 하나랑 또 다세대 그렇게 하고 있죠.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이 대략 6채 정도 되는데 이 부동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 좀 다 알려주실 수 있나요? 세금은 크게 이제 3가지가 있죠.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 보유하고 있는 동안 보유세, 그 다음에 그거를 매각할 때 내는 양도세, 뭐 그게 3가지가 있는데 저는 지금 이거 중에 가장 많이 낸 세금은 취득세인 것 같아요. 6채에 대한 취득세를 좀 알 수 있을까요? 그 부동산 시장을 조금 일찍 들어왔기 때문에 그 당시엔 취득세가 1.1%였어요. 처음에 샀던 게 한 4억대 땅이었는데 거기에 1.1%니까 한 4, 500만 원? 그 다음은 이제 4.6%죠. 기본적으로 취득세가. 왜 4.6%예요? 기본적인 취득세는 4.6%예요. 그러니까 주택 건물은 1에서 3%가 기본 세율이고요. 비주택, 토지, 건물, 상가, 오피스텔 이런 것들은 4.6%입니다. 근데 아까 첫 번째는 왜 1.1%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취득세는 기본적으로 4.6인데 주택은 의식주 중에 하나잖아요. 없어서는 안 되는 거니까 이거를 취득할 때 있어서 취득세를 제대로 매기는 거는 좀 그렇다 해서 국가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거는 취득세를 줄여주자 하는 취지로 사실은 1.1에서 3%까지 이렇게 해놓은 거지 원래 부동산의 취득세는 4.6이에요. 1.1%첫 번째 그거는 어떤 거? 그거는 이제 노후주택이었죠. 사서 이제 신축을 했으니까 처음에 취득할 때는 주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1.1이었죠. 그럼 이제 두 번째 건물은 어떻게 됐죠? 두 번째도 이제 1.1이었어요. 1.1인가 뭐 2점 몇인가 기억도 안 나요. 그때는 한 8억 얼마짜리 샀는데 그래봐야 취득세 한 1,000만 원 안쪽?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신축을 하게 되면 건물이 새로 생기잖아요. 그 신축이라는 그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내거든요. 그거는 공사할 때 들어갔던 공사 비용의 3%씩 또 냈었죠. 그럼 그렇게 해서 1억, 2억이 3억이 하는데 취득세는 대략 다 해서 얼마 정도 냈어요? 1, 2, 3억이 다 합치면은 한 1억 정도 된 것 같아요. 세금만요? 네, 세금만.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궁금한 건 다세대 주택도 최근에 매입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매입했을 때 당시 취득세는 얼마였어요? 그것도 매입할 때는 주택으로 매입했기 때문에 그 주택 새 건물을 매입해서 하나의 건물로 짓는 거거든요. 그 주택 가격의 3%인가 됐어요. 3%. 그게 대략 얼마였어요? 그 세 개 합쳐서 34억이었으니까 한 1억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상가 건물 하나 지은 거는 그때도 이제 그 기존에는 주택이었기 때문에 3, 4% 낸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건물 다 지었잖아요. 그거 지금 이제 등기할 건데 건축비가 한 10억 정도 들어갔으니까 그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가 또 한 3% 되거든요. 한 3천만 원 정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럼 다 해서 취득세만 대략 얼마 내신 거예요? 한 2, 3억 낸 것 같아요. 근데 이 취득세는 솔직히 다 살 때마다 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시청자분들도 아 그래 이 정도는 낼 수 있지 하고 계산을 다 하실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진짜 궁금했던 게 보유하고 있음으로써 발생한 세금을 잘 모르시잖아요. 보유세는 얼마씩 내고 계세요? 보유세는 기본적으로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재산세가 있고 보유분이 좀 많다 하면은 그런 분들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요. 재산세는 무조건 내는 거예요. 누구나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쉽게 뭐 세율 구간으로 설명 안 드리고 요새 한 15억에서 20억대는 원룸건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개인이든 법인이든 한 연에서 150에서 200만 원 정도 낼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한 5억에서 10억짜리 들고 계신 분들이 비슷하게 낼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생 건물을 갖고 있다. 뭐 한 시가가 4, 50억 되는 강남의 작은 꼬마 빌딩이다 하면은 대략 1,000만 원 전후 정도 되실 겁니다. 그럼 대표님이 지금 재산세를 어떤 거 내고 계세요? 저는 지금 뭐 아파트 개인 명의 내고 있고 주택 건물 그 3개 내고 있는데 1년에 한 번인가 2번 내는데 잘 기억은 안 나요. 한 몇백 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건물 짓고 있는 거랑 얼마 전에 준공한 거는 아직 재산세를 안 내봤어요.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내기 때문에 아마 올해 6월 1일 지나면 또 나오지 않을까. 아 근데 궁금한 게 지금 빌라를 계속 짓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 준공이 안 난 거잖아요. 근데 어찌됐건 이것도 하나의 내 재산이잖아요. 그럼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나오지. 건축물은 아직 등재가 안 됐으니까. 얼마 정도 나오나요? 기억도 안 나요. 기억도 안 나고 세금에 대한 계산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업을 하세요? 태양을 본 사람은 촛불이 몇 개인지 몰라요. 내가 태양이라는 게 아니고 그 매도할 때는 좀 큰 이슈가 될 수 있는데 보유할 때는 내가 노력한다고 바뀌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내가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차피 바뀌지 않는 거 주는 대로 내면 되고 제 기준에서는 비중으로 봤을 때 세금 내는 게 비교적 좀 적기 때문에 내는 거죠. 그러면 또 흔히 말해서 뭐 종부세 막 이런 말 많잖아요. 요즘 대표님은 종부세를 따로 내시나요? 저는 종부세는 안 내요. 왜요? 법인이 원래 부동산 갖고 있으면 종부세를 좀 많이 내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다 신축을 해서 취득한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신축해서 신축 판매업으로 취득한 케이스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거를 신축 판매업이라서 매각을 할 거기 때문에 그 5년 동안은 종부세가 과세가 안 되거든요. 5년 넘게 가지고 있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내는 거고 어쨌든 건물 지어서 언젠가 매각을 할 거기 때문에 5년 동안은 이제 유예를 좀 해주는 거죠. 그럼 지금 대표님은 실질적으로 종부세를 내는 게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겠네요. 그쵸. 그러면 다세대 집 빌라도 나중에 종부세 안 내겠네요. 그쵸. 이번에 상가우 주택. 그거는 상가니까 네. 상가는 이제 종부세를 내려면
공시가격 합계가 80억이 넘어야 되거든요. 공시가격 합계가 80억이 넘으면 시가는 150억, 200억은 넘어갈 거예요. 그런 거는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크게 의미가 없죠. 상가 건물인데 내가 종부세를 낸다. 그건 오히려 자랑입니다. 배지가 되는 거예요. 나 상가로 종부세 내 약간. 토지로 종부세네 이러면 네. 가지고 있는 자산이 한 시가로 200억이 넘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토지나 상가로 종부세 낸다는 분들은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럼 대표님은 실제로 이렇게 6채를 보유해서 한 1년에 내는 재산세가 대략 얼마라고 그럼 추정하면 될까요? 재산세 몰라요. 한 1,000만 천만 원? 원? 그러니까 1,000만 원이 1년에 적다 이래보면 또 약간 악플다는 소리 벌써 되겠다, 그지? 그 1,000만 원이 적다 이게 아니고 부동산의 가치 대비해서 이제 적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지. 근데 그리고 재산세가 사실은 세금 중에서는 그나마 제일 비중이 적은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내야 되는 부분이라서 크게 뭐 그렇게 뭐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3천만 원짜리 2000cc 국산 자동차도 재산세를 연 한 50만 원 내거든요. 근데 10억, 20억짜리 건물을 갖고 있다고 해도 재산세를 한 100에서 200만 원 내요. 그렇게 따지면 부동산이 재산세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 그래서 재산세는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그렇게 고려해야 될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강생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재산세 세금 어떻게 하세요 할 때 굳이 걱정을 크게? 재산세 질문은 없어요. 종부세 질문이 있지. 근데 실질적으로 그분들도 종부세에 거의 해당될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수업을 듣는 디벨롭으로 부동산 취득하려는 분들은 이제 그렇고 디벨롭 하지 않고 그냥 매매를 한다거나 주택 투자를 하는 분들은 종부세 이슈가 되죠. 그러니까 디벨롭 하시는 분들한테는 크게 걱정거리는 아니다. 크게 뭐 해당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또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주택 3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결국 임대를 해주는 거잖아요. 월세 수익이나 전세 수익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도 세금을 내는 건가요 혹시? 소득이 있으면 다 세금이 붙는데 법인이냐 개인이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인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생기면 종합소득세를 내죠. 급여를 받고 있으면 임대소득이랑 합쳐서 같이 합산과세를 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법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 같은 경우는 소득이 생기면 법인세를 내죠.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건 월세는 어쨌든 진짜 순수하게 소득이잖아요. 근데 전세는 결국 내가 돌려줘야 되는 돈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소득으로 잡히나요? 뭐 개인 같은 경우에는 그걸 뭐 간주소득세로 해서 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뭐 간주로 하진 않고 그냥 부채로 잡았다가 상환하면은 그냥 없애는 거. 그럼 그 건물의 관리비도 혹시 소득으로 잡히나요? 관리비 소득 잡히죠. 관리비 받아서 뭐 공과금 내고 건물 청소하는 거 이것저것 비용 쓰잖아요. 그거 다 비용 처리하고 그 남은 거에 대해서 순수 수익금이 있잖아요. 그 수익금에 대한 그 법인세를 내는 거죠. 그럼 대표님 이제 나중에 양도도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또 좀 궁금하거든요. 대략 양도소득세는 얼마 정도 발생할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개인이랑 법인이랑 그 명의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따로 없고 그거를 하나의 사업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법인세만 내게 됩니다. 법인세는 대략 몇 프로예요? 그 연간 법인의 순이익이 2억 이하다라고 하면은 10%, 2억을 초과하고 200억 이하 구간, 대부분 여기에 해당되겠죠. 이런 분들은 20%를 내게 됩니다. 그럼 대표님이 10억짜리를 지어서 20억에 팔면 차익이 10억이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10억에 대해서 20%를 내는 거죠. 근데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추가과세가 붙어요. 그러니까 10억짜리를 20억에 팔았다 그러면 차익이 10억이잖아요. 그 건에 대해서 일단 20%를 내요. 그 다음에 이 법인세라는 거는 그 법인이 1년 동안 활동한 거를 다 합친 거거든요. 소득이 10억이 발생했는데 내가 비용으로 8억을 썼어. 순이익은 2억이잖아요. 2억에 대한 법인세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인 사업자 운영하는 분들이 비용 처리를 많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같은 경우를 만약에 개인으로 팔았다. 그럼 10억 차익 중에 대략 한 4억 정도는 세금으로 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엔 법인이 유리하죠. 아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진짜 결국 사업을 하거나 뭔가 할 때 투자의 수익도 중요하지만 또 세금으로부터 방어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또 여기 보시는 분들 이럴 거예요. 그 법인에 있는 건 법인 돈이지 내 돈이 아니잖아. 그걸 또 개인으로 갖고 오면은 또 내가 종소세를 내거나 또 배당세를 내거나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약간 또이또이거나 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개인이 나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여기서 이제 마인드 차이인데 그걸 또 내 돈으로 갖고 오려고 하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냥 법인에서 벌어들였으면 그 법인에서 또 재투자를 하거나 비용 처리를 하거나 꼭 필요하면 거기서 필요한 만큼만 급여를 받는 형태로 가지 내가 이 법인을 가지고 다 청산하고 또 내 돈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분들은 그냥 채널을 돌리시고 근데 이제 초보자들은 솔직히 세금에 대해서 좀 많이 놓치는 경우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이 세금적인 부분에 실수하는 게 뭔가 있을까요, 혹시? 취득세? 취득세를 이제 뭐 법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를 내고 있죠. 이게 신축 판매업이 있으면 또 일반과세가 돼요. 그래서 내가 취득세를 절감하기 위해서 미리 이제 사업자를 낸다거나 그 사업자의 신축 판매업 업종 등록을 해야 된다거나 뭐 그런 거를 이제 미리 모르고 취득을 해버리는 경우에는 중과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미리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양도세 같은 경우에도 그 법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비용 처리를 해서 그 양도 차익을 좀 줄이는 게 좋을 것 같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오래 보유하고 있으면 장기 보유할수록 양도세가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으니까 저도 개인의 양도소득세는 잘 모르기는 하는데 내가 1주택일 때랑 2주택일 때 중과되는 게 다르다고 하니까 그런 거는 좀 세무사랑 미리 상담을 한 다음에 매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세금 얘기를 해봤는데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세금 내면 남는 게 있나요? 내가 10억 벌었는데 세금으로 50% 남으면 5억 막 이래버려. 얄밉죠? 5억이라도 벌려고 노력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 댓글 다는 시간에 불법적으로 내가 돈을 벌지 않는 이상 세금은 내야 되는 거니까 다만 합법적인 선 안에서 최대한 덜 내려고 공부를 하는 거고 그 덜 내더라도 내긴 내야 되거든요. 그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똑같은 룰 안에서 투자하고 사업하는 거니까 뭐 세금 내면 그거 뭐 50%밖에 안 남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50%라도 벌려고 이걸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2억을 벌면 세금을 2천만 원밖에 안 내요. 왜? 10%니까. 근데 40억을 벌면 20%를 내요. 그러면은 8억을 냅니다. 내가 2천만 원을 내기 위해서 2억만 버는 것보다 8억을 내더라도 40억을 벌려고 노력하는 게 저는 나은 것 같습니다.